안녕하세요, 가시현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하락장을 떠올려 보면 전쟁 테마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채권금리의 상승, 이러한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딱히 이런 쪽에서 반응도 없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0월 마지막 날을 1.4% 급락과 함께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8% 급락이 나오면서 700포인트 초반까지 시장이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자, 오늘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단연코 2차원지 관련주의 급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삼성 SDI도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확정 실적이 나왔어요. 하지만 4분기에 있어서는 D램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조금 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의 전망과는 반대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버텨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무더기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2차전지의 힘이 많이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어제 외국인의 수매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면 오늘은 다시 외국인의 수매도가 늘어났고 3천억이 넘는 많은 수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수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많은 매도세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수매도가 나왔지만 250억이면 시총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하이닉스도 2%가량 빠졌죠. 하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기관도 뭐 이 정도면 큰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틀 전에 1,000억이 들어왔으니까요. 자,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의 많은 수매도가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꾸준하고 많은 수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전망 자체도 어둡지만 이 수급 자체도 꼭 돌아서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생활건강, LG화학, 포스코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HD현대일렉트릭,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두 종목 포함되어 있죠. 아마도 LG생활건강 측에서 판매 가격을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게 오늘 화장품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그 밑에는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이 없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전날 미국 증시는 반대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1% 급등이 나왔었고요. S&P 500도 1.2%, 다우지수도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글로벌 시장 흐름 대비 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날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는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지수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주가 지수, 나스닥과 S&P 500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니케이는 0.7%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만 0.6%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이 정도면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미를 둘 수 있는 대만 증시를 제외한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모두 시장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국내 증시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거죠. 자, 여기 신용잔고를 보시면 지금 많이 줄어서 17조 4천억까지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결코 적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는
전날 미국의 테슬라의 급락이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약 5%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하반기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이 둔화가 되면서 그 관심도가 하이브리드로 옮겨왔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하반기까지 2차전지 관련주 크게 좋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어제는 또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셀 공급업체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했고, 또 GM에서도 전망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고, 또 어제는 파나소닉에서 전기차 판매량 둔화에 따른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국내 시장은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이 세 개 업종의 시가총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또 삼성 SDI까지 다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또 LNF 이 세 개가 모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의 급락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고, 덩달아 시장 내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왜 국내 시장만 많이 빠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뜯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 흐름 대비 국내 시장에 큰 급락이 나오는 것도 첫 번째는 신용장고, 기초 체력이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죠. 그런데 국내 시장에는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2차전지이고, 그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이 나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도 덩달아 급락이 나온다. 그렇게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히 고려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물론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약보합이고 하이닉스도 2차전지에 비해서는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7%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망보다 더 어둡게 작용이 되는 것은 저는 2차전지에 대한 투심악화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는 작년의 급락장에서도 지금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긴 했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2년 초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다른 업종들을 다 봤을 때는 2022년은 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 최저점도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투심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믿을 것은 2차전지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지금은 성장산업이고 이제 막 개화된 산업인 만큼 눌렸다고 해도 다시 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아무리 성장산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는 과거만큼의 그 폭발적인 성과를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의 급락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삼성 SDI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NF, 에코프로비엠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극단적으로 카카오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카카오는 과거의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혔었고, 또 별다른 조정도 없이 큰 상승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가가 빠지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작년 들어서면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고, 또 수많은 자회사들의 상장, 그런 좋지 못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었던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도 저는 솔직히 성장산업이 꼽히는 만큼 카카오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빠졌다고 해도 다시 크게 당겨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수년 동안 존재했었다면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작년의 큰 폭락장보다도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직전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처럼 폭발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해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점을 조금은 경계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전망을 조금 어둡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조금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뭐 정말로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가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한 번씩 주가에 급락이 나오면 그 생각은 늘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매수 시점을 디테일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다음 달까지라도 조금은 관망해보는 자세를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10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번 달은 내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음 달도 크게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11월 첫째 주부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이벤트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